더 이상 일본 정부에 대한 기대도 없고 단지 원하는 것은 안정적인 경제활동일 뿐이다. 일본 산업의 마지막 보루였던 자동차 산업 역시 전기차로 흐름이 변화하자 일본은 흔들리고 있다. 현재 일본인들이 일본의 경제 관련 뉴스에 보이고 있는 반응입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일본은 과거 어떤 나라와 비교하더라도 세계적으로 경제, 군사, 문화 할 것 없이 초강대국이었습니다. 아마 이러한 사실은 한국인들이라고 하더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일본의 상황을 보게 되면 과거의 영광스러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밑도 끝도 없이 몰락하고 있으며 심지어 과연 일본이 선진국이 맞나 하는 의심까지 들 정도로 무너지고 있다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은 단순히 한국인들이 일본을 평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본 스스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일본의 유명 매체인 에이라닷컴은 인기 저널리스트인 타하라 소이치로와의 인터뷰 내용을 공개했는데요. 해당 기사에서는 현재 일본 경제에 대한 아주 직설적이고 사실적인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현재 일본은 스가 총리가 퇴임을 결정하면서 후임자를 뽑기 위한 자민당 총재 선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다시피 총재 후보 3인 모두는 아베 전 총리의 정치적 그림을 스가 총리와 마찬가지로 그대로 이어받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일본인들은 큰 혼란에 휩싸이고 있다 합니다. 현재 일본인들에게 아베 전 총리는 일본의 경제를 지금처럼 최악의 상황으로 몰락시킨 주범으로 뽑히고 있기 때문이죠. 타하라 소이치로 역시 이를 지적하면서 차기 총재에 대해 가장 심각하게 논의해야 할 점으로 일본의 경제난 해결을 주요 쟁점으로 뽑았습니다. 현재 스가 총리 후임으로 총재 선거에 참여한 후보는 기시다 후미오, 타카아키 사나에, 고노 타로까지 총 3파전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각종 전문가와 일본인들 대부분은 이 3명 중 누가 당선되더라도 아베, 스가 총리와 크게 달라질 것은 없을 거라는 암울한 예상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앞서서 말한 것처럼 3명 모두는 아베가 그린 정치적 그림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전망이고 스가 총리와 더불어 제2, 제3의 아베가 될 것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은 결국 일본의 경제 상황을 지금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없다는 일본인들의 주장이었죠. 그럼 도대체 일본의 경제 상황은 얼마나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것일까요? 그 어떤 감정적인 요소 없이 오로지 통계적인 수치로만 일본의 경제 상황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현재 일본의 국내 총생산이 세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18%에서 2020년 6%로 약 3분의 1 수준으로 급락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기업의 시가총액 추이를 보게 되면 일본은 1995년 NTT가 2위, 토요타가 8위를 차지하며 상위 10위권을 형성했지만 시간이 흐른 2022년에는 일본 기업 중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한 기업은 토요타 43위이며 나머지는 모두 자취를 감춘 수준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스위스 비즈니스 스쿨이 2021년 발표한 국가별 세계 경쟁력 순위에 따르면 주요 64개국 중 일본은 한국, 싱가포르, 홍콩, 대만, 중국보다 아래인 31위를 차지했고 심지어 개발도상국 말레이시아와 태국보다도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일본은 2020년 기준 OECD 평균 임금 49,165달러보다 낮은 38,515달러를 기록하면서 1990년 36,879달러보다 떨어진 충격적인 상황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모든 지표들이 과거 세계 경제 2위 대국이었던 일본 사회가 점점 쇠퇴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지난 2018년 아베 총리의 삼선 당시 토요타, 파나소닉, NTT, 미쓰비시 중공업 등 일본의 여러 기업은 경제의 위기감을 심각하게 느껴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후 3년 동안 일본의 경제는 그때보다 조금 더 나아지지 못했고 심지어 제3의 아베를 선출하는 이번 총리 선거를 보고 일본의 경제 전문가 역시 이러다가는 일본이 몰락할 수밖에 없다고 솔직하게 자신의 생각을 밝힐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일본의 구구 세대들은 7, 80년대의 버블 경제를 지냈던 과거를 들먹이며 한국에서 소위 말하는 라떼는 마레아를 주장하며 자만심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베 스가 총리 역시 그때의 세대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자만심과 허영심에 가득 차 있었고 또 일본인들 특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현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야 말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역사적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한국은 그저 자신들보다 아래라고 생각해 마음대로 지락펴락하려는 모습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는 2018년 11월 29일 있었던 한국 대법원의 일제시절 강제동원 관련 재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한국에 대한 보복성 수출 규제라는 결과를 낳게 되었었죠.
당시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일본인들은 옳은 판단이라고 아베를 칭찬했습니다. 그러나 수출 규제가 있고 난 이후 2년이 지난 지금 한국과 일본은 완전히 상반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한국 역시 전염병 이후 어려운 상황임에는 틀림없지만 그래도 나름 현재 팬데믹 상황 대처와 더불어 각종 산업 수출 분야에서 호성적을 내고 있으며 연일 국격과 시민의식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는 데 반해 일본은 이런 한국과는 정반대의 행보를 걷고 있습니다. 팬데믹 상황 대처 실패, 도쿄올림픽 무관중 개최로 인한 국민들의 경제력 하락 등 국격은 바닥에 떨어져 실추될 지경에 이르렀고 일본 국민들 역시 영업 제한을 무시한 음주 파티와 술 판매 등 자신들이 그렇게 자랑하던 시민의식마저 완전히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고야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과거 한국을 욕하던 일본인들 역시 이제는 지난 한국에 내린 수출 규제는 그야말로 일본 정부의 우책 정치에 극치라는 반응을 보여주며 이제야 일본의 현실 경제 상황을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일부 일본인들이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지난 10년간의 일본이 보여준 행보를 보게 되면 일본인들의 이러한 반응이 그렇게 이상하게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아베, 스가로 이어지는 동안 일본은 십수년을 잃어버린 세월이라고 칭할 정도로 최악의 경제 성장을 보여주었고 한국에 대한 아베 전 총리의 감정적인 수출 규제와 역사적 문제 등 일본의 제재로 인해 한국이 무너질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한국은 너무나도 멀쩡하게 경제 성장을 하고 있다 보니 일본인들 스스로 이제는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인지 일본의 유명 경제 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일본인들의 절반 이상이 차기 총리가 아베 신조 전 총리나 스가 총리와는 다른 정치를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에이라닷컴에서 소개한 타하라 소이치로와의 인터뷰 내용을 보고 일본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일본 총리에 대한 기대감은 없다. 물론 아베와 다른 인물이 장기 집권하게 되면 안정적인 경제활동도 기대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일본의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 계속해서 아베의 후임들이 등장하고 자민당의 장기 집권이 체제가 된다면 더 이상 일본에 희망은 없어 보인다. 일본은 지난 30년 동안 물가는 오르지만 월급은 오르지 않았다. 버블 세대를 겪었던 과거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과거 이야기만 하고 있다. 그럼 결국 우리는 현재, 미래를 꿈꿀 수 없다. 또 한 번 일본은 우책을 범할 것 같아. 세계에서 잘 나가던 자동차 시장이 전기 및 수소화되고 있는데 일본은 그것도 따르지 않는 듯한 모습이다. 향후 성장이 기대되는 애니메이션이나 게임 소프트 관련 컨텐츠 사업 역시 한국, 중국에 추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은 앞으로의 미래 산업을 구상할 수 있는 구체적인 플랜을 가진 국가의 지도자가 필요하다. 하지만 타하라 소이치로 역시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하는지 방법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다른 경제 전문가들 역시 일본의 산업 경제에 대해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건 결국 일본이 얼마나 참혹한 현상을 겪고 있는지를 뜻하는 거지. 물가는 오르지만 월급은 올리고 싶지 않은 기업들로 인해 일본은 디플레이션을 탈피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이제 일본인들은 싼 물건밖에 사지 않습니다. 일본 굴지의 대기업 파나소닉 사장이 파나소닉은 더 이상 가전회사가 아니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모색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제 전자산업에 있어 일본은 세계의 뒷전이 되어버린 것이다. 일본은 교육에 더 많은 돈을 투자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인재가 없고 한국과 비교되는 것 중에 이러한 인적 자원이 가장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가지지 못하고 포부도 없는 젊은이들이 너무 많네요. 일본은 돈을 벌기 위해 끝없이 노력했다. 하지만 사람에 대한 투자는 없었다. 소극적인 인생을 보내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기업은 사람을 줄이려고 하고 있으니 일본 사회의 발전이 없는 거야. 이상으로 일본의 유명 저널리스트의 인터뷰를 본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종크TV였습니다.